이 채널은 2023년 4월 12일 어제 검은토끼 두 번째 채널이 문재인과 홍석현에게 충성하는 유튜브 코리아에 의해 또다시 강제로 삭제되었기 때문에 만든 검은토끼 세 번째 채널입니다. 저는 이 영상과 채널을 절대로 삭제하지 않습니다. 이 영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오기 직전에 올리는 검은토끼 매운맛 영상입니다. 이전 영상의 내용과는 부분적으로 다를 수 있고 마찬가지로 믿기 어려운 영상이기 때문에 마음을 열고 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편의상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자신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자신과 홍석현의 꼭두각시인 윤석열을 당선시켜야 했던 문재인은 이재명을 당선시키려는 중국과 이해찬을 속이기 위해 한 가지 묘안을 준비합니다. 문재인 정권 초반부터 조국으로 다음 대통령의 판을 짰던 이해찬의 계획은 문재인의 충견 윤석열의 등장으로 물거품이 되었고 이해찬은 어쩔 수 없이 다음 차선책으로 이재명을 앞세워 지난 3구 대선에서도 언제나처럼 부정선거로 쐐기를 박을 요량이었습니다. 사전선거 투표인 수를 들리고 이재명이 기표된 투표지를 넣은 뒤 코로나 확진자 수까지 늘려서 마지막으로 대리투표함에 손을 대는 것으로 완성된 이해찬과 민주당의 부정선거는 소쿠리 투표, 쓰레기 봉투 투표, 종이박스 투표 등의 문제로 여론의 문매를 막고 가까스로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이 확진자 대리투표 이슈는 문재인과 홍석현이 머리를 짜내 만든 미리 쳐둔 덫으로 조작되지 않은 윤석열의 실제 지지율이 이재명에게 크게 앞선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사전투표 하루 전날 안철수와의 단일화를 기획하고 3월 5일 확진자 대리투표 논란이 예상대로 불거지자 지금까지 부정선거 문제를 음모론 취급해왔던 대형 언론사들부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집중 보도하기 시작했고 결국 조국에 이어 이재명을 당선시키려던 이해찬의 계획은 언론의 집중 보화를 받아 0.7%라는 아슬아슬한 차이로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이재명이 당선될 것을 대비해서 강용석과 황교안을 통해 부정선거 반대 세력을 만들어 놓았던 홍석현의 플랜 B와 연예부장 김용호 채널이 네. 오늘로써 이제 KNL로 네. 거듭났다. 이래서 카카오톡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내에 서버 있는 메신저나 통화는 다 조회 대상이 되기 때문에 텔레그램 괜히 쓰는 게 아니라 이러니까 이렇게 다 들여다보니까. 다 들여다보고 앉아 있는데 네. 윤석열을 당선시키기 위해
이해찬의 확진자 대리투표를 저지하려는 문재인의 플랜 A는 멋지게 성공하였고, 부정선거가 아닌 부실선거 프레임으로 선관위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킨 뒤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데에까지 성공합니다. 다시 말해 지난 3월 9일에 치러진 우리나라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실제 대결 구도는 문재인 대 홍석현이 아닌 문재인 대 이해찬이었습니다. 자신의 문현동 금괴 사건 범죄를 감추기 위해 자신의 문현동 금괴 사건 범죄를 감추기 위해 우리나라를 반드시 내각제로 만들어야 하는 문재인과 홍석현의 리셋 코리아는 내각제 완성 이후 북한과의 연방제 통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윤석열을 끌어내리면 이재명이 당선된다며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윤석열을 끌어내리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이재명이 아니라 내각제가 시작됩니다. 일본에서도 시도했다가 실패한 중대 선거구제를 문재인의 부하 윤석열과 김진표는 왜 갑자기 우리나라에 도입하려는 걸까요? 과거 내각제 도입을 주장했던 윤석열과 김진표가 갑자기 중대 선거구 개편을 하려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악용의 소지가 있는 새로운 모든 것들은 처음엔 좋은 점만 강조되어 사람들에게 알려집니다. 2등이나 3등도 정당하게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중대 선거구제는 우리나라를 실질적인 내각제로 만들기 위한 그 시작점입니다. 국민들의 동의 없이도 헌법을 바꿀 수 있게 만들고 중대 선거구제를 도입한 뒤 내년 총선에서 문재인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국회를 채우고 나면 그 다음은 문재인이 그토록 원하는 내각제 개헌입니다. 새해 첫날까지도 우리나라를 향해 미사일을 쏘아대던 북한의 김정은은 왜 더 이상 도발을 감행하지 않는 걸까요? 김정은과 김여정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만족스러운 답을 얻었길래 더 이상 도발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걸까요? 대한민국의 내각제를 가장 바라는 사람은 북한의 김정은과 남한의 문재인입니다. 문재인과 김정은은 문현동 금괴 사건의 공범이자 조상님들의 유고를 팔아넘긴 한패입니다.
윤석열의 문재인 관련 수사에 속지 마십시오. 윤석열은 자신의 주인인 문재인을 절대로 감옥에 집어넣지 못합니다. 민노총의 화물연대 총파업에 강경하게 대응한다며 윤석열에게 환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재인의 이해찬 죽이기에 속지 마십시오. 문 실장하고 저하고는 좀 특수한 관계인데 서로 간에 동지입니다. 동지이기 때문에 윤석열을 끌어내리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내각제 이후 북한과의 연방제 통일이 시작됩니다. 여당과 야당 싸움에도 속지 마십시오. 꼭두각시 정치인들을 앞세워 서로 대립하는 척하면서 문재인과 홍석현이 원하는 어젠다로 우리나라를 끌고 가는 것이 이들의 목표이자 지금까지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존재감이 크지 않았던 김기현 의원이 갑자기 국민의힘 당대표 순위 2위 후보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항상 기억하셔야 할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 정치인들은 마치 기획사의 아이돌처럼 뒤에서 누군가에 의해 키워지는 것이지 국민이 선택하고 국민에 의해 당선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국민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권력의 눈치를 보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엄밀하게 말해서 국민이 뽑지 않아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데 권력이 뽑는 겁니다. 네. 공천만 받으면 80%는 표가 그냥 옵니다. 선거 때 어디 놀다가 와도 80% 옵니다.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들이 누구 눈치를 보겠어요. 예. 권력의 눈치를 보지 국민 눈치 안 봅니다. 예. 문재인은 왜 갑자기 자신의 SNS에 윤석열을 통해 끌어내렸던 조국의 책을 추천하고 문재인의 부하 김어준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국의 딸 조민의 얼굴을 공개하며 감옥에 있는 아내를 볼모로 잡은 채 자신이 다 죽여놨던 조국 일가를 왜 다시 띄워주려는 걸까요?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잊혀지고 싶다고 말했던 문재인은 왜 자신의 정치 포럼인 사이제를 출범한 걸까요? (2025년) 내각제 이후 우리나라의 정치 판세는 문재인의 사이제와 홍석현의 여시제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윤석열이 아니라 문재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문재인의 중견 윤석열은 문재인을 수사하는 척만 할 뿐 문재인과 홍석현을 절대로 감옥에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사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있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를 내치지 않고 여전히 곁에 두고 있는 이유와 문재인 대통령과 웃으며 인사를 나누는 이유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재인과 홍석현이 꼭두각시 윤석열을 통해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김기춘, 우병우, 조윤선 등의 인사들을 전부 사면시켜준 것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포함된 것이 아니라 3년 뒤에 있을 북한과의 연방제 통일 행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북한의 김여정과 함께 얼굴마담으로 쓰려는 문재인과 홍석현의 파렴치한 계획 때문입니다. 2023년 현재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여전히 문재인입니다. 다시 출마할까요? 문재인은 국민들의 삶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문현동 금괴를 감추기 위해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하루빨리 대통령이 바뀌어서 손정민군 사건과 문현동 금괴 사건의 비밀을 밝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